여러분들이 백신을 어디서 맞았고 어디서 그런 부작용이 생겼는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의사를 상대로 해서 고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정치적인 건 사기나 다름없다. 그러니 의사를 직접 고소해라. 굉장히 도발적인 주장이죠. 오늘은 2025년 12월 20일에 있었던 바로 이 연설의 논리 구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과연 어떤 방식으로 청중을 설득하려고 했는지 그 흐름을 같이 한번 따라가 보시죠. 자, 연사 배용석 씨는요, 연설을 시작하자마자 아주 강력한 선을 딱 긋습니다. 정치라는 좋은 이상과 정치적인이라는 기만적인 행위는 완전히 다르다고 말이죠. 그러면서 후자를 사기라고 딱 규정해버립니다. 사실상 앞으로 이어질 모든 주장의 도덕적 명분을 여기서부터 쌓아 올리고 있는 셈이에요. 네, 그래서 그의 첫 번째 주장, 바로 정치와 사기꾼입니다. 여기서 그는 자신의 전체 주장을 꿰뚫는 핵심 단어, 신뢰의 배신을 꺼내듭니다. 특히 우리 생명과 직결된 문제에서 이 신뢰가 어떻게 무너졌다고 주장하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누가 칼을 쥐었나입니다. 여기서 그는 굉장히 직관적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좀 섬뜩한 비유를 사용하는데요. 이 비유를 통해서 백신 관련 사망 의혹의 책임이 과연 누구에게 있는지 그 대상을 아주 명확하게 지목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비유는 이렇습니다. 칼을 만든 대장장이는 살인죄가 없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백신을 만든 제약사 역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책임의 화살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있는 거죠. 그럼 대체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연사는 바로 이 질문을 던지면서 비난의 대상을 하나로 좁힙니다. 그의 논리대로라면 책임은 바로 칼을 휘두른 자, 그러니까 주사기를 들고 직접 주사를 놓은 의사와 간호사에게 있다는 말이 됩니다. 심지어 대한의사협회가 8차 접종까지 권장하면서 이 상황에 공모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던지죠. 13만 명이나 되는 의사 중에 왜 아무도 백신이 위험하다고 말하지 않는 걸까? 라면서 의료계 전체의 침묵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 파트, 의문의 인구 감소입니다. 이제 그는 자기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구체적인 데이터를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이게 그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위기라고 주장하면서 말이죠. 어떤 숫자를 근거로 드는지 한번 보시죠. 그가 가장 먼저 제시하는 숫자는 70만입니다. 2020년 1월부터 2025년 9월까지, 그러니까 6년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우리나라 인구가 70만 명 넘게 줄었다는 주장입니다. 여기서 그의 논리의 핵심은 이겁니다. 이게 단순히 출산율이 낮아서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최근에 출산율은 올랐는데도 인구는 계속 줄고 있다. 그렇다면 원인은 딱 하나, 전례 없는 수준으로 사망자가 늘었기 때문이다 라고 단언합니다. 그 주장의 근거로 이 연대표를 제시하는데요. 3천만 명 이상이 3차 접종을 마친 바로 다음 달인 2022년 3월에 월별 사망자 수가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이 두 사건 사이에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거죠. 근데 그의 주장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만성 질환이 급증했다면서 단 4년 만에 당뇨병 환자가 60만 명이나 늘었다는 데이터를 인용합니다. 이어서 치매 환자 데이터도 보여주는데요. 2024년 기준으로 105만 명을 넘어섰다. 이게 65세 이상 한국인 10명 중 1명꼴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자, 그럼 이 모든 통계들을 하나로 묶는 그의 핵심 이론은 뭘까요? 바로 네 번째 파트, 면역력 붕괴 이론입니다. 여기서 그의 가장 논쟁적인 주장, 즉 백신이 우리 몸에 어떻게 해를 끼치는지에 대한 설명이 등장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는 먼저 자신의 신뢰도를 쌓으려고 합니다. 의사들도 고치지 못했던 아주 심각한 자가면역 질환을 이겨낸 자기 경험을 공유하죠. 전문가가 아니라 질병을 극복한 생존자로서의 권위를 내세우는 전략입니다. 바로 이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그는 터보암이라는 개념을 제시합니다. 이건 그가 직접 만든 용어인데요. 백신 때문에 면역 체계가 무너져서 암이 갑자기 동시다발적으로 그리고 아주 빠르게 생긴다는 그의 핵심 이론을 담고 있습니다. 그가 주장하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백신을 맞으면
2에서 3년에 걸쳐서 서서히 면역 체계가 파괴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암, 심장마비, 뇌졸중처럼 아주 흔한 병으로 사망하게 되는데 이 때문에 진짜 원인이 가려진다고 주장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파트, 의사를 고소하라입니다. 지금까지 제시한 모든 주장과 이론을 바탕으로 그가 청중에게 내리는 최종 결론이자 구체적인 행동 지침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는 의료계와 제약업계가 백신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엄청난 법적 책임을 피하려고 입을 다무는 침묵의 공모를 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마치 결함 있는 제품을 만들어 놓고도 절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대기업과 똑같다는 비유를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를 상대로 한 집단 시위 같은 건 효과가 없다고 말합니다. 대신 시스템 전체가 아닌 개인을 공격하라고 하죠. 주사를 놓은 바로 그 의사나 간호사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거는 것. 이게 바로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라고 결론 내립니다. 연설은 마지막에 이 구호를 외치면서 끝이 납니다. 그의 모든 주장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명확한 행동 촉구인 셈이죠. 오늘 우리는 감성적인 비유와 통계, 그리고 개인적인 경험을 엮어서 어떻게 구체적인 법적 행동까지 이끌어내는지 한 연설의 구조를 꼼꼼히 뜯어봤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논리 전개 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벌써 한 해가 다 가고 한 2주 정도 남았죠? 근데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이런 얘기 들은 게 있습니다. 정치라는 것과 정치적이라는 얘기는 다르다. 우리가 이제 정치의 한문을 갖다가 이렇게 보게 되면 바르게 다스리다 이런 뜻이죠. 우리가 정치적이라는 말을 쓸 때는요 거의 사기꾼에 가깝습니다. 근데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국민들한테 모든 걸 다 얘기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사람 생명까지 뺏어가면서 사기를 치고 그런 거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아까 이상원 대표님이 이제 칼 얘기를 했어요. 칼. 우리가 부엌칼을 만든 회사한테 사람이 죽었다고 고소하지는 않죠. 부엌칼로 사람을 찔러 죽인 놈이 나쁜 놈이지. 근데 의사는 어떻습니까? 백신 접종 누가 했죠? 의사가 했죠. 보건소가 됐든 병원이 됐든. 그럼 찔러서 죽인 놈이 누굽니까? 간호사나 의사겠죠? 근데 그 사람들은 성역입니까? 처음부터 대한의사협회가 그 백신이 잘못됐으니까 맞지 마세요 이 얘기 했습니까? 지금 합니까? 이번에 3,700억 들여가지고 530만 병분을 사서 지금 8차 접종하고 있죠? 의협에서 뭐라고 합니까? 백신 맞으라고 그러죠? 근데 의사들은 다 바보입니까? 의사들은 다 양심이 없습니까? 14만 명이나 되는 의사들 중에 그 백신이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근데 일반인들이 더 재밌습니다. 20년 1월부터 지금까지 정확하게 이번 9월달까지 214만 명이 넘게 대한민국에서 죽었고 태어난 사람이 144만 명 정도 되고 그래서 인구 감소가 70만 명이 넘어요. 이게 9월달까지입니다. 근데 이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 아, 인구 감소는 저출산 때문 아니에요? 아이 뭐 고령화 사회가 됐으니까 나이 드신 분들 많이 죽겠죠. 이게 왜 이런 얘기가 나옵니까? 의사들하고 의학자들하고 언론이 이렇게 떠드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최근 1년 동안에
그 지식재산처, 그러니까 옛날 이제 통계청이죠. 예, 거기서 그 인구 통계가 이제 인구 동향이 나올 때 기사에 뭐라고 나오는지 보신 분? 인구가 감소했다 이 얘기는 안 해요. 반면에 출산이 증가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예? 불과 1년 그 전에는 저출산 때문에 인구 감소했다고 언론에서 맨날 떠들어댔어요. 예? 근데 1년 전부터는 출산이 증가를 하는데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엄청 많이 죽으니까. 예. 지금 엄청 많이 죽고 있어요. 특히 금년 들어서 더 많이 죽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사람들이 죽은 세 달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죽었을 때가 22년 3월 달이에요. 44,400명이 넘게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번 1월 달이에요. 거의 4만 명 가까이 죽었습니다. 세 번째가 22년 4월 달인데 그때 3만 한 7천 명 가까이 죽었어요. 22년 3월 4월에는 왜 많이 죽었느냐, 그리고 지금은 왜 많이 죽느냐, 이게 조금 다릅니다. 21년 11월부터 22년 2월 달까지 4달 동안에 백신 3차 접종자가 3천만 명이 넘어요. 그 중에서 몸이 안 좋았던 사람들이 3월, 4월 달에 많이 죽은 거예요. 그럼 지금 죽어나가는 거는 백신 맞은 후에 한 2, 3년 지나서 면역력이 파괴돼서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멀쩡했던 사람도 백신 맞고 2, 3년 지나서 면역력이 파괴돼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 앞으로 더 많이 사람들이 죽을 거라는 거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면역력이 파괴된다는 거는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인삼, 녹용 뭐 이런 거 먹어가지고 치료가 되는 게 아니에요. 백신 부작용으로 인해서 면역력이 파괴되는 거를 갖다가 치료할 수 있는 약이나 식품에 대한 연구를 하는 사람이 전 세계에 별로 없습니다. 왜 없는지 아세요? 연구비가 없으니까 못하죠. 저는 지난 6년 동안 그런 연구를 했던 거예요. 특히 제가 포커스를 둔 거는 자가면역 질환으로 죽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연구를 갖다가 많이 했어요. 왜 그랬느냐? 제가 자가면역 질환자였으니까. 저는요,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합니다. 제가 지금 살아있는 게 주님의 기적이고 주님의 은혜라고. 차라리 암이었으면 더 쉬웠을 거예요. 저는 자가면역 질환 중에서 궤양성 대장염 말기 환자였거든. 다 못 고친다 그랬어. 그에 대한 연구도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태. 근데 엄청나게 진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기도하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는지 아세요? 약을 끊어라. 치료를 잘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의사들이 그래요. 자기네들이 뭐 하는지도 모르는 인간들이요. 암 환자들이 왜 죽는지 아십니까? 면역력이 파괴돼서 죽어요. 근데 백신 부작용이 면역력 파괴한다고 그랬죠? 면역 세포들이 파괴되면은요, 원래 암세포 제거하는 게 면역세포인데 면역세포가 파괴되니까 암세포를 제거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암이 빠르게
성장을 하고, 그래서 백신 접종 후에 암 환자들이 빨리 죽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원래 한 3년 있다 죽거든요. 1년만 해도 죽고 막. 그래서 붙인 말이 뭐냐, 토보암이라고 했어요. 토보암. 속도가 빠르다고. 그리고 백신 부작용으로 생긴 암 환자 같은 경우에는 동시다발적으로 2군데, 3군데에서 암이 발생합니다. 원래 한 군데에서 발생해서 전이 돼가지고 다른 데 퍼지거나 이렇게 되는 게 맞는데, 동시에 2-3군데에서 한꺼번에 암이 성장을 합니다. 왜? 면역세포가 없으니까. 그렇게 면역세포들이 중요한데, 그런 면역세포들을 갖다 증강시키는 그런 치료를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암 치료가 면역세포들을 파괴를 해서 환자를 더 빨리 죽게 만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백신 부작용으로 가장 많이 증가한 환자가 뭐였는지 아세요? 당뇨였습니다. 2019년에 당뇨 환자가 심평원 기준으로 322만이었던 게 23년에 4년 만에 382만 명으로 60만 명이 증가하고 지금 400만 명이 넘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당뇨 환자가 백신 접종 후에 왜 그렇게 많이 증가를 했느냐? 자가면역 질환을 유도를 하니까 우리 면역세포가, 예? 그 인슐린 분비하는 세포들을 파괴해버리는 거. 그래가지고 췌장이 박살이 나버리니까, 예? 당뇨 환자뿐만 아니라 당뇨 합병증 환자도 급증을 했습니다. 당연히 암 환자도 급증을 했습니다. 치매 환자도요, 뇌세포가 파괴되는 거잖아요. 결국 뭐가 파괴하는 거냐? 우리 면역 시스템이 뇌세포 파괴하는 거예요. 근데 2019년에 치매 환자가 79만이었던 게 24년에 105만 명으로 26만 명이 증가를 해요. 엄청나게 증가를 한 거죠. 왜 그러냐면은 65세 이상 인구가 한 1000만 명 정도 됩니다. 근데 치매 환자가 대부분 65세 이상이잖아요. 거기에 105만 명이다 그러면은 10명 중에 1명이 치매가 온 거예요. 백신 부작용이 왜 어렵냐면요, 일반 질환으로 사람이 죽어요. 뇌출혈이나 심근경색증이나, 예? 암이나 백혈병이나 일반적인 그런 질환들이에요. 그런데 백신 부작용이라고 딱 인지를 하고 표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질병이 있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면역력이 파괴돼서 생기기 때문에. 근데 의사들은 치료를 잘못해가지고 더 많이 죽이고 있어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저는요, 의사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저희 아버지가 유명한 외과 의사였고, 대한의사협회에서도 의정회장까지 하신 분이에요. 저희 둘째 형이 지금 이대 목동병원 재활학과 교수로 계시고, 삼촌도 인천에 큰 병원 하고, 집안에 의사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제가 백신 반대 운동한다고 했을 때 처음에는요, 이해를 못 하셨는데 지금은 응원을 많이 해주십니다. 너가 옳았다, 너가 맞았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방식과 조금 달라야 되는 게 있어요. 정부를 상대로 싸운다든지 그런 것들은 장기전입니다.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생각이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백신을 어디서 맞았고 어디서 그런 부작용이 생겼는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의사를 상대로 해서 고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의사들이 저를 잡아 죽이려고 그럴 거야 아마. 예? 나쁜 놈이라고. 예?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칼로 찔러서 죽인 놈이 나쁜 놈이니까 칼 만든 회사가 나쁜 놈입니까? 근데 이 경우는 둘 다겠죠. 왜? 속였으니까. 네. 요즘 쿠팡이 바가지로 먹는데 사과 안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사과를 하면은요 엄청난 돈을 물어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어떻게든 넘어가려고 그러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정식으로 그 회사 그 오너가 사과를 했습니까? 안 했잖아. 예. 그런 거예요. 제약회사나 종합병원이 그 백신을 만들어서 사람이 죽어나가는 걸 모를까요? 압니다. 대한의사협회에서 백신 부작용에 대해서 모를까요? 알아요. 그런데 사과하면 안 되니까. 아시겠어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가게 되면은 개싸움이 됩니다. 개싸움. 네? 아니 분명히 도덕적으로 바르게 나라를 다스리라고 해놨더니 예? 흙탕물 싸움, 진흙탕 싸움, 개싸움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몽둥이로 개를 두드려 패야죠. 예? 정권의 시녀가 되고 정권의 개가 된 놈들을 갖다가 몽둥이로 두들겨 패는 건 누가 해야 될까요? 국민들이 해야 됩니다. 국민들이 정신 차리고 국민들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서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백신 접종을 중단하라. 네. 백신 접종을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